물은 곧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시는 생수에 발암물질이 발견된다면 그것도 보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기기 위해 마시는 생과일 주스 또한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론 없이 건강을 해치는 8가지 음식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생수가 되겠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물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만큼 물은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생수는 아무래도 밀봉이 되어 있다 보니 안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밀봉되어 있는 생수에도 발암물질이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만약 생수병이 햇빛을 오래 받을 경우 플라스틱이 물에 녹아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생수를 상하게 할 뿐더러 발암물질인 포르말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포르말데히드는 살균 방부제에 사용됩니다. 그 정도로 독한 성분이기 때문에 이를 장기 섭취할 경우 천식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세트알데히드는 구토, 저혈압 증상을 유발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생수는 어떻게 구입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한데요. 생수를 확인하실 때 유통기한보다는 제조일로부터 가까운 생수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외부가 아닌 내부에 생수를 보관해 주세요. 자외선으로부터 피하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과일 주스입니다. 생과일 주스는 달콤하니 맛도 좋고 과일로 만들어졌으니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틀렸습니다. 실제로 과일 주스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과일 주스에는 설탕이 첨가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설탕을 자주 먹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각종 염증 질환 및 치매까지 걸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건강을 위해 사 마시는 생과일 주스가 어쩌면 설탕물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더불어 과일을 액체로 갈아 마시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를 갈아 마시게 되면 우리의 몸이 모든 과일을 소화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과일을 고체 형태로 꼭꼭 씹어 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밀가루입니다. 우리 음식이 갈수록 서구화되고 있다 보니 밀가루 또한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가령 빵과 같은 서양식에는 대부분 밀가루가 들어가고는 합니다. 하지만 빵은 고탄수화물 식품으로 당 지수가 꽤 높은 편인데요. 이런 음식을 과하게 먹게 되면 지방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밀가루를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정량을 섭취하는 건 괜찮습니다. 만약 밀가루가 그 자체로 나쁘다면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있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가공육입니다. 저는 밥을 먹을 때 종종 햄과 김치를 같이 먹는데요. 짭짤한 것이 밥과 참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이런 가공육은 발암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가공육을 담배 연기와 동일하게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는 아질산 나트륨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백질 속 아민이라는 성분과 결합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습관 자체가 건강에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건강에 나쁜 가공육보다는 채식과 육식의 조화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섯 번째로는 술입니다. 우리나라는 음주 문화가 정말 발달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술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인정한 마약성 물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드라마, 영화, TV 광고 속에서 배우들이 술을 맛깔나게 마시는 장면은 아주 그냥 일상인 수준이죠. 하지만 술을 마시게 되면 각종 암과 치매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막말로 전문가들 중에서 술을 자주 마셔라고 권하는 경우가 있던가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술만큼은 줄이시길 바랍니다.
물론 완전히 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될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과음은 금하시길 바랍니다. 6번째로는 치즈입니다. 혹자는 한국인이 뭔 치즈를 자주 먹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피자, 돈가스, 떡볶이, 쭈꾸미, 햄버거 등 치즈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혹은 아이스크림에도 종종 치즈가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 치즈가 알고 보면 기름덩어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떠올리는 치즈는 우유로부터 만들어지는 치즈입니다. 하지만 우유를 한 방울도 넣지 않고 치즈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를 모조 치즈라고 합니다. 다양한 식품 첨가물을 혼합하여 모조 치즈를 만드는데요. 이는 자연 치즈와 맛과 냄새가 유사하여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조리해서 먹으면 알아낼 방법도 없고요. 모조 치즈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여 종종 악덕 업주들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자연산 치즈로 위장하여 음식을 팔다가 모조 치즈인 게 걸린 사례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시중에서 치즈를 구매하실 때는 자연산 치즈인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로 음료입니다. 요즘 들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유독 찾으시고는 하는데요.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인공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이 문제가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발암 물질은 아니고 발암 가능이라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로 음료를 마신다고 암에 걸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게다가 인공감미료의 문제 중 하나는 단맛에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자연스레 찾게 되는데요. 역시 건강에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음료수보다는 그냥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한 자료에 따르면 아스파탐 1일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려면 하루에 다이어트 콜라를 50캔 정도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 미친 듯이 마시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괜찮긴 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로 음료를 자주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결국 음료수는 음료수입니다. 건강에 좋은 건 물이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마트에서 살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결코 가벼운 내용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음식이 우리 몸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께 반드시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곧 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